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재 선생 일대기를 읽어드리는 천광로 작가의 독서 프로젝트 5권의 월남 이상재 선생 일대기 가운데서 4권 이제 8부를 시작합니다. 모자만 바꿨었어요. 모자만. 제가 뭐 패션이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모자 하나 바꿨으면 패션. 이런 것이 이제 그 화면, 제가 눈이 어두운데 구도를 잡는데 이게 하얀 머리가 있으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게 모자를 그리고 모자를 써버렸더니 이건 또 써지네요. 7부에서 어둡고 칙칙했던 것이 8부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부 큰 제목, 일제 속에서 대안의 싹을 틔우다, 이런 큰 제목 아래 10여 년간 했던 월남의 생각들, 최후에 보르는 YMCA, 떠오르는 국가사업, 교사 양성 기독교 지도자부터 시작이다. 사실은 웃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이다. 이런 소제목 아래 8부가 첫 번째입니다. 10여 년간 했던 월남의 생각들. 월남이 어려서 꾸어왔던 충신의 꿈이 산산이 무너져 부서져 사라지고 말았다. 12년 전 1902년이죠. 지금은 이제 1914년이로군요. 개혁당이라는 누명으로 옥에 갇혔을 때만 해도 임금을 모시는 충신의 꿈은 살아 있었다. 옥에서 예수를 믿을 때만 해도 언젠가는 다시 임금의 곁으로 가서 고종 황제 폐하를 모시는 훌륭한 신하가 될 것이라는 꿈을 접지 않았다. 감옥에서 나와 연목골교회에 등록하고 YMCA에 첫 발을 내디딜 때도 역시 임금을 모시는 충신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며, 참담한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죽천이 토혈을 분사할 때까지도 충신다운 삶을 살 꿈이 살아 있었다. 그러던 충신의 꿈은 1907년 일제에 의해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순종이 황제에 올라 2개의 궁으로 갈라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순종시대가 오고 법부대신으로 오라는 명령을 받으면서부터 충신은 글렀다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간신배의 나라가 되고 말았구나. 충신은 씨가 말랐구나. 혼자 나라를 지킨다고 나설 수도 없는 일이로구나. 친일 세력 한수배 들고 한자리에 앉아 나라를 구한다고 해봤자 무모한 짓이겠구나. 속수 무책이 된 마당에 벼슬이 무엇이며 대신이면 무엇하는가. 월남의 낙심은 절망의 끝자락에 섰다. 남아있는 생각이란 강제 퇴위 이전 이준이 헤이그에서 자결하자 고종 임금께 올렸던 말씀 하나뿐이다. 이제는 대한제국 천국 공사로 충성을 바치려 하오니 사직상소를 받아달라고 청원했던 그 말이다. 더욱이 의기소침의 기력을 잃은 것은 드디어 강제퇴위 후에는 4년 전 경술국지로 한일 병합까지 되고 말았다는 문제다. 양위 반대를 예치고 자주동률을 부르짖던 패기가 어디론가 사라져 월남 스스로가 허약해지는 것을 절감케 되었다. 대항제 폐하께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가? 도무지 궁금해 자주 몸살이 날 정도지만 이미 일본 군대가 둘러싼 터라 마음대로 경운궁에 찾아가 뵐 수도 없다. 선발이 묶인 것과 다름없어 황제에 보이는 순종위에 강제로 내려갔고, 순종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하여 일제가 상세하고 사실대로 고종에게 말해주지도 않을 것이며, 고종도 지난날 아끼던 죽천이나 심지어는 자신 월남도 생각나겠지만 세상은 이제 캄캄한 밤중이나 다름없는 일제 치하로 먹혀들어갔다. 조선의 정사는 대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산골 외성대 총독부에서 보는 중이다. 외성관이 곧 대궐의 역할을 한다. 황제는 없고 총독이 왕이다. 정부 총감이야 줄줄이 일본에서 내린 벼슬아치들이 신하를 대신하고 다 차지해버렸고, 조선 8도는 이미 조선 13도로 나누어 각도 관찰사는 사라지고 일본이 명한 도지사가 관찰사가 된 것이다. 명령 지휘계통은 모두 소멸되었다.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왕은 왕인데 신하가 없는 왕이고 주는 밥이나 얻어먹는 처량한 몰골이 되고 말았다. 이런 흑암의 세월이 어느새 4년이 흘러갔고, 월남이 예수를 믿은 지도 12년이고
YMCA에 몸담은 지도 10년이 다 돼 간다. 10년이 지난 지금 월남은 YMCA 종교부 위원회에서 종교부 총무가 되었다가 1914년 이제는 YMCA 전체를 총괄하는 Y의 실무 책임자라 할 전체 총무, 과거의 회장 명칭입니다. 전체 총무가 된 것이다. 총무가 되어서, 아니 총무가 되기 아주 오래전부터 월남은 자주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무엇이 나라까지 잃게 하였단 말인가. 그 이유는 너무 많아 생각해보기도 싫은 일이다. 다만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월남의 숙제다. 진즉에 총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야 했고 대포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길렀어야 일제를 막을 수 있었을 일인데 대신들이 썼고 감투싸움에 시기 질투만 해왔으니 이제와 후회하면 무엇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그저 대장간에서 홈이나 낫을 만들고 보습이나 지게를 깎아 만드는 기술도 아닌 그런 정도의 기술일 뿐이다. 쇠사랑으로 총을 막지 못하고 낫으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일제의 편에 선 대신들과 멱살잡이를 하고 싸워서 될 일도 아니다. 그들은 그것이 구국의 길이고 이런 마당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까닭이다. 임금도 친일파를 막지 못했고 일본 군대를 막지 못해 팔다리가 다 잘린 판인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것인지 대체 참 막막하다. 게다가 이제와 총기 공장을 만들고 병기창을 만들 수도 없는 지금은 일본 정치 시대다. 꼼짝 못하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 종으로 사는 길에서 벗어날 방도가 무엇인지 찾을 길이 없다. 한데 대한제국을 다시 살려낸다고 천국공사를 자임했으나 공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한계의 벽이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의 늪에서 한숨만 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때 앞서 말한 것처럼 셋째 며느리 승간이의 처가 또 세상을 떠난다. 물금 2, 3년에 하나씩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 최후의 보루는 YMCA. 다만 하나는 분명하다. 일제가 못마땅해 하지만 그래도 YMCA만이 동지들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Y에 오면 과거 나라를 걱정하던 애국 동지들이 모여든다. 하지만 일제는 Y를 물어뜯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 핍박하는데 Y는 조선인 단체가 아니라 세계 Y연맹에 가입된 비정치 단체이므로 일제는 눈엣 가시인 줄 알지만 폐쇄시키지 못하니 여기가 작은 경복궁의 역할을 하고 무너진 대한제국의 한 조각 역할을 하기는 해야 하는 곳이 여기다. 물론 이것은 월남만의 성례일 뿐 이밖에 낼 말도 아니다. 그렇다고 깨놓고 일제는 물러가라고 정치구호를 외쳐대지는 못한다. Y 본연의 설립 정신에 따라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대한제국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선교연합운동단체일 뿐 마음속에는 대한제국이 가득 찼으나 겉으로는 종교운동에 전념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하나님께서도 대한제국을 위한 Y가 아니라 하나님의 Y가 되라고 하고 계신다. 이런 Y에 대해 일본은 갖은 방법으로 Y의 기력을 잃게 하려 공작을 계속하였다. 국내 Y는 물론 국내 Y인들의 뜻에 따라 제1번 YMCA를 창립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Y가 없었어요. 한국 Y를 일본과 통합하라고 강권하는 중이다. 그러나 그게 안되니까 소위 까불지 말라는 울림장의 효과를 노려 국내 Y자제들을 회유하기에 일본 견학을 추진한 게 1911년 3년 전의 일이었다. 일본에 가서 일본의 발전상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 아예 조선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에게 고분고분 순종하라는 뜻에서 일본 시찰단을 만들라 해서 일본 실찰길에 오르게 하여 월남도 일본을 또 갔다 왔다. 신사유람단과 주미공사로 갔다 돌아오지 못하는 죽전을 수행하여 오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으로 세 번째 가는 일본 행이다. 일본은 Y 인사들을 초청하여 막강한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둘러보도록 하였다. 보면 기절초풍하고 아예 독립운동에 대한 꿈도 꾸지 않게 기죽이기 효과를 노린 것이다. 견학 중에 보여주어 월남일행은 일본의 병기 제조창을 둘러도 보았다.
쇠를 깎아 총을 만드는 기술인데 어디서 저런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우리 조선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노릇이다.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어야 총을 만들거나 대포를 만들 일인데 우리는 그런 기계도 없고 저런 기술을 가진 자가 없으니 어찌 병기 공장을 만들어낼까. 그런데 그때 기분 나쁘게 시리 월남에게 들러보고 난 소감을 묻는다. 어떻소? 소감 말입니다. 소감이요? 예, 어떻습니까? 예, 소감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소이다. 일본이 병기창에서 무기를 만들수록 결국 총칼로 망한 것이라는 것이 나의 소감이며 이것이 성경이 왜다. 안내인은 기가 막혔다. 총칼 없이 나라를 지키며 반대로 총칼을 만들지 않으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조선의 현실을 아시면서 웬 딴청이십니까? 조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총칼로 대적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 말이 맞다고 할 날이 올 것이요. 월남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성경에 보면 총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재화를 쓰고 자원을 쓰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며 모든 자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만백성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하였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다. 불안 포기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다.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을 누려 마땅한 것이다. 싸우는 무기를 만들어 쓰지 말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다. 그 후 다시 2년이 흘러 1913년 작년 월남은 또 일본에 갈 일이 생겼다. 이때는 YMC 총무로 재직 중인데 일본 YMCA와 조선 YMCA 통합 운영하라는 총독부의 강한 압박으로 인하여 네 번째로 일본에 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일본은 왜 양국 Y를 통합하라 하는가? 일본 Y와 조선 Y가 통합하면 일본 Y는 일본 정부가 쉽게 간섭하여 조선 Y가 딴짓을 하는 것을 일본 국내에서 감시하고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 Y와 달리 일본의 Y라고 하는 것은 세계연맹에서 조직 창립한 것이 아니라 제1번 한국인이 중심이 되어 조선 Y로 인하여 태동하였기로 지배된 상태에서 세운 거예요. 예. 조선 Y와 다를 바 없는 직속 단체라는 것이 일본의 비위를 크게 상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분리 독립하여 일본인들 단독 Y를 꾸렸으면 좋겠지만 일본은 이상하게도 기독교에 대한 열정이 약한 나라라 Y에는 별 관심이 없어 둘이 객체가 아니라 일체다. 조선은 기독교가 흥황하는데 다신교를 숭상하는 일본은 심지어 안경신이며 구두신이며 모든 사물에 전부 신의 지위를 부여하여 신의 천국과도 같은 민족성이 기독교로 집약되지 않아 일본인들만으로는 일본 Y를 운영할 수가 없어 제1 한국인이 Y의 중추적 역할을 할 뿐더러 본국 조선 Y와 동지성을 가지고 조선 Y의 설립인용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행동하는 참 일본 속에서는 정말 아주 마땅찮은 존재다. 그런데도 총독부는 월남을 비롯한 Y 간부들을 또 일본으로 오라고 하고 꼬드기기 작전을 펼 심산인 것은 분명하다. 하도 족치고 달래고 구슬러 월남 일행은 다시 일본에 갔었다. 갔으나 안 갔으나 일본 Y는 조선 Y와 피가 같고 생각이 같고 믿음이 같고 드러내 말은 하진 않지만 조선 자주독립과 일제강점에 대한 반일 감정도 일체 다를 바가 없으며 변할 이유도 없는 일이다. 제1번 한국 YMCA는 조선의 순환기 때 기독교 신앙으로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창립됐다. 당시 독립을 열망하는 유학생의 인격 형성의 장이자 독립운동의 기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결국 월남은 일본의 뜻을 무기로 돌리고 더 견고하게 다져만 주고 돌아왔다. 예, 일본 Y가 이게 28 독립선언서라고 3.1운동의 기폭제를 제공하죠. 다음 떠오르는 국가산업. 안전하서나 먹고 마시나 눈을 감고 뜨거나 월남은 우리 민족이 이제라도 선진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그것은 교육이 선결 문제다. 글을 배우고 기술을 배워야 살아가는 데 있어 힘이 생기고 미개함을 빨리 벗어던져야 언젠가는 자주독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첫째는 월남이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문명화가 앞당겨진다는 생각이다. 돌이켜보면 중국으로 간 애국지사보다 미국으로 가서 기독교를 믿는 애국지사들의 생각이 보다 선진화되어 있다. 중국은 이미 청일전쟁에서 패하고 일본보다 국력이 약해져 있다. 국력이란 국토의 넓이와 정비례하지 않는 두뇌 발달의 문제다. 일본은 일찍부터 서양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 이미 세계화에 밝은 눈을 가지고 있으나 조선은 여전히 세계를 모른다. 물론 조선도 아직은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캄캄 밤중이다. 기독교는 개혁주의 보수 신앙을 추구하여 아닌 것은 즉시 바꾸게 하는 개혁주의 능력의 종교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신관, 문화관, 관습관을 전부 바꾸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인데 알지 못하니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 교사 양성, 기독교 지도자부터 시작이다. 월남은 종교부 위원이 되면서부터 YMCA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종교부 청와대던 해에는 한 해에 무려 874명의 신입교원을 전도하여 그 중에 600여 명에게 결심을 시켜 기독교인으로 양성했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에 자생한 YMCA 각 지부를 돌면서 열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YMCA 정신을 강조하였다. 갈수록 기독교와 Y에 대한 호응이 높아지면서 YMCA는 일개 개교회가 따라오지 못할 급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YMCA는 또 뜻이 맞는 동역자들이 줄을 서서 월남과 합세하였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지식이며 믿음이 좋은 동지인 동시에 과거 대한민국에서 임금을 모시던 충성된 신하들이 다수였다. 미국에서 신식 교육을 받은 동지들도 대거 참여하여 Y는 지식인 집합소가 되고 국민의 선생으로 손색이 없는 인격과 실력을 갖춘 애국지사들 별도의 모임체와 같았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요. 지금 대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충신들이 어디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YMCA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황성기독교 청년회라는 이름인데 이거는 세계연맹에서 등록된 이건 종교단체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총독이고 총감이고 여기 그 순사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국제단체니까 세계연맹단체, 한국 종교단체. 그러니까 정치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월남이상제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전도하고 근데 보니까 이것이 꼭 나라 일과 같거든요.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애국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을 되찾는 본부가 돼 있어요. 덕수궁에서 모일 수도 없고 어디서도 뭐 누가 지도자가 없어요. 이 월남 이상제 선생이 이때 당시에 YMCA 회장입니다. 그때 말로는 총무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후배들이 전부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월남 선생이 그냥 종교인이 아니고요. 자기 말대로 대한제국 천국 파견 천국 공사예요. 여기서 지금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세월에 처음부터 죽어나가는 이 핍박당하고 이러는 이 앞으로 갈수록 캄캄해지는 세상을 어떻게 이거를 찾아낼 것인가. 이 고뇌의 이야기들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감동한다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고종하고 뭐 통화가 됩니까? 갈 수가 있습니까? 올 수가 있습니까?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이 꽉 둘러쌌는데 뭐 우리끼리 뭐 했다면 난리가 나요. 근데 종교 활동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만 하면서 동시에 애국 활동을 내면에서 또 해야 돼요. 한번 어떻게 더 진행되는가 계속 끝까지 5권까지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태동의 진실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 애국지사들을 다 양성해요. 여기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사가 태동기역사가 궁중이 잘라지니까 궁둥은 단절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YMCA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뭉치니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처음 출발은 창고 하나를 얻어 목공부와 미싱부를 만들고 회의실도 없던 Y였으나 국내에서 헌금이 답지하여 이제 서울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회관을 건축하여 명실상부한 YMCA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어떤 인물로 무엇을 가르치게 할 것인가. 월남이 고민하는데, 그러자니 우선 선생을 만들어낼 선생의 선생부터가 없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가르칠 선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을 가르쳐낼 선생이 없는 거예요. 월남도 선생을 가르칠 자격을 다 가지지도 못하였다. 내가 가르칠 것?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국민들을 가르치게 하는 일?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월남이 스승이 될 제목이 쉽게 떠오르지도 않는다. 일본을 이기고 세계에 나가도 지식층에 속하는 인물을 무한대로 양성해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누구와 손잡고 국민교육을 시작할 것인지 배우고 가르칠 책도 없다. 있다면 단 하나 성경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천자문이나 소학, 대학과 같은 사사오경을 가르치는 것은 필요도 하다지만 세계화 시대에서 발걸음이 너무 늦다. 이런 한문교육은 서원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각 고을마다 글방이 있어 훈장들이 가르쳐주고는 있는데 월남이 생각하는 것은 한문 공부가 아닌 신교육이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의료, 농업, 수산업, 국방, 안보, 영어, 일본어를 비롯한 각국 외국어, 물산을 위한 무수한 생산기술, YMCA와 같은 현대식 건축물을 짓는 기술, 역사와 대한민국의 지리, 지도 제작 보고, 인쇄기술, 신문 제작, 타이프 기술, 전신 우편, 화폐 제작소 설치, 약학, 동양학과, 동양 문화와 일본의 문화, 일본의 정치제도, 일제통치에서 벗어날 민족정신, 출산과 육아. 월남은 수많은 생각을 모으다 그 끝이 없음에 한숨을 내리 쉰다. 그러니까 우선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YMCA에서 교육부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교육이라는 것이 교재와 선생이 있고 교육시킬 시설이 있어야 하고 배운다고 모이는 학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감리교에서 세운 이화학당 같은 학교도 정부 쪽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교사를 양성하여 보내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부 외국인이 선생님들이다. 또 누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먼저 배워야 하는데 공자 맹자만 배워 가르쳐서는 이 나라를 도저히 되찾아내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원래 머리가 복잡해진다. 일본은 갈수록 악의 기틀을 든든하게 다져가고 있다. 이미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지방 조직까지 일본인들로 채우고 친일파로 채워 일본식 교육에 접어들어가고 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전국 각지에 일본식 소학교가 확 생길 것이고 나중에 생겼죠. 이러다가 결국은 일본 교과서를 보고하고 일본 선생들로부터 일본말과 일본어만 교육받고 일본말로 공부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왔죠. 나중에 왔어요. 예. 이미 일본은 처처에 소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세워 조선의 뿌리를 뽑아내고 일본의 잔가지로 전부 일본 사람을 만들어버릴 게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먼저 정치의 터가 굳어야 한다. 정치는 왕실이며 왕이 하는 것이다. 조정이라 하는 삼정승 육판서를 제자리에 되돌려 앉혀놓고 각 구서마다 역할을 맡겨 내 나라 우리 민족의 나라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나라가 일본인 손에 넘어갔으니 조직이 아무리 잘 된다 해도 결국은 일본의 배를 불리고 우리는 배를 곪게 되는 망국으로 갈 뿐 일본의 세력은 물물처럼 조선 강산을 전부 침범해 들어오고 있다. 예, 다음 8부의 마지막이네요. 사실은 웃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이다. 눈이 그치지 않으려나 보다.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Y에 가기는 가야 하는데 아무리 치워도 계속 내려 쌓이고 있다.
오늘은 좀 계시다가 눈이나 그치고 좀 높거든 천천히 나가세요. 순재의 말에 아무런 응답도 없이 눈이 내려 쌓이는 밖을 바라만 본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세요? 빗자루를 놓고 순재가 들어와 곁에 앉는다. 문 닫으시오 그만. 이제야 월남이 입을 연다. 날씨는 푹하구려. 그러나 문을 닫으며 월남이 긴 한숨을 내리신다. 뭔 생각을 하셨는데요? 예, 정부 말입니다. 정부가 일본 놈 손에 들어갔으니 우리 정부가 있어야 우리가 살 길을 찾아가지요. 그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아, 정부가 우리 것이라면 어떻게 해보고 싶으신데요? 교육부를 맨 윗자리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교육부 수장이 될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지만 교육부 수장감이야 우리도 신직교육을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승만, 윤치호, 남궁옥, 김정식, 이원국 뭐 교육부 수장감이 되는 사람이 여간 많습니까? 교육이라는 게 가르칠 교과서가 있고 학교가 있어야 하고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안 받고도 가르쳐 낼지 이게 어디 선생만 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조세는 전부 일본이 가져가 처먹고 있으니 우리 마음대로 쓸 재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육만 가지고 나라를 찾겠습니까? 다 지난 얘기지만 국방부서를 만들고 과거같이 병조 판서가 아니라 신식 군대를 양성해서 외침을 물리치게도 했어야 하는 건데 참 아이고, 태평스럽게 모두가 재물만 걷어먹었으니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큰일을 나라가 있을 때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나라를 잃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내무, 행정, 보건, 체육 무엇보다도 철로와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 거기다 애국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외교 분야라든지 산업을 일으키는 산업과 자원을 관리하는 자원으로부터 신기술을 보급하는 기술부도 있어야 하고 특히 대고를 지키고 황제의 안위를 책임지는 어영청도 현대식 무기로 경비병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부 꿈같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 그렇게 걱정이 많으시지. 미국은 이미 그런 정치제도를 두고 거기서 수많은 가지를 뻗쳐 대단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농토도 현대화시켜야 하고 어업도 고기재배를 키워 조선산업도 일으켜야 합니다. 쇠조각이 기한이 철광석에서 쇠를 뽑아내는 기술도 개발해야 선진국들처럼 대포나 총칼을 만들 것이고요. 보세요. 벌써 순종 황제의 어차 자가용이죠. 어차가 들어왔습니다. 종로거리가 넓은 것 같지만 어차가 아무데나 다니지 못할 정도로 길 좁습니다. 전부 넓혀야 하고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어야 일본 군대가 쳐들어오면 자동차로 군인들을 싣고 가서 재빠르게 쳐부술 건데 정말 우리나라를 보면 속이 터집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신문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환하게 밝혀온 지 오래입니다. 무전기로 많이 통하고 전화까지 만들어서 안 가도 직접 대화하고 있어요. 활동 사진도 만든다는데 우리는 종이 사진 한 장을 만들지 못하니 언제 2천만 명이나 돼가는 우리 백성들을 제주대로 가르쳐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닐 비행기를 만들고 있대요. 우리는 지금도 도끼자루나 깎고 지게작대기나 두드리며 똥장군이나 전화하는데 언제까지 똥장군으로 퍼나르겠습니까? 아유, 미국 같은 데는 근데 어떻다고 그래요? 어떻대요? 도시 기반이 먹는 물과 버리는 물도 달라요. 우리도 이미 수돗물을 먹고 작년에는 부산에도 수도가 개탕됐지만 먹는 물과 버리는 물기를 상수도와 하수도라고 해서 물기 자체를 달립하고 묻어야 똥찌개를 버리고 수세식 변소를 짓습니다.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보세요. 조정에서만 빨강, 파랑, 노랑 옷을 입게 하고 백성들은 흰 옷이나 입고 무색 옷만 입으라고 하는데 이미 손탁호텔 여주인 손탁이나 일본 여성 그리고 심지어는 기생들도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손택 여사가 입은 서양식 드레스를 보면 조선인들은 미개인 같은 옷을 입고 속옷도 없이
고쟁이 바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고 우리는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 나라를 이뤄 누가 이끌고 나가 주지를 못하는데 어쩔 재간이 없어. 그게 걱정이 실현한 거지요.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때 일제가 깐적거릴 때 그때 특단의 대책을 세워 나라를 지켜냈어야 됐는데 지금은 황제 폐하 곁에 범접도 못하니 말입니다. 물론 가봐야 소용도 없지만 그래도 서방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우리 회관에서 1층은 목공기술을 가르치고 2층은 인쇄기술과 철공부를 만들고 3층은 구두공장 기술을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근데 자꾸 한숨이 나옵니다. 왜요? 양이 차지 않아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언제 2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의 기술력과 지식 수준을 끌어올릴지 일제가 뭔지 알기는 아는지 이 배우는 사람이 참 많지만 국민 전체로 따지면 하득합니다. 그래서 Y에 가서도 이렇게 한숨을 내쉬세요. 허허, 부인 왜 이러시오? 아니 Y에 가면 힘이 펄펄 솟아나서 내가 종일 껄껄 웃기로 소문났습니다. 아니 왜 그리 웃어대세요? 내가 웃지 않으면 나를 보는 사람마다 전부 축 처질 것 아니겠소? 그러니 내가 안 웃을 일도 웃어야 합니다. 거짓말로 웃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Y가 아니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만 이게 뭔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Y가 아니라면 우리 대한제국의 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씨만 잘 기르면 도단하는 날이 생길 것입니다. 누가 씨를 까먹고 배부르다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 씨 공장입니다. 씨에서 씨를 많이 만들면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성경에 쓰여있죠. 나는 50만 배 600만 배로 거두어 창고에 들이는 날이 눈앞에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을 수밖에요. 그러신 분이 지금은 왜 울적하게 계셨어요? 눈이 내려 쌓이는 걸 보니까 어려서 봉삼에 쌓였던 눈치 오던 생각도 나고 그리고 겉으로는 웃어도 사실 속으로는 우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놈이 뭐가 좋다고 웃겠습니까? 그저 모두가 작은 씨앗에도 만족하자고 기죽을까봐 대표로 웃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명령대로 복종하는 것이고요. 아하, 우리 사방님 기아는 대단하다고 알아보셔야 된다니까. 아이고, 어쨌거나 나도 속 없는 사람 손 자꾸 웃음이 나오니 어쩌지요? 암만 그래야죠. 내 속은 얼음장입니다. 그래야 부인이 녹여주죠. 하하. 팔부를 마쳤고요. 고종황제 가족사진이 흑백이 있어서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우리 기술로 찍은 것도 아니고 일본인들이 찍은 거죠. 하여튼 뭐 지금 잘 듣고 계시겠습니다만서도 나라가 없어졌죠. 없어진 나라를 그냥 그대로 그냥 친일이나 하고 그냥 살까요? 뭐 그러면 친일 잘하는 사람은 극소수 2천만 중에서 뭐 2만? 아니 뭐 2,000명?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잘 살겠죠. 근데 나머지 1,900만? 2천만 모든 국민은 갈수록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세계 전체를 먹으려고 계속 막 그냥 군대를 늘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전에 10가마니 져서 2가마니를 정부에 세금을 냈다면 이제 8가마니를 내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막 머슴이고 막 막노동꾼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걸 건져내지 않으면요 우리의 후손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절단나는 거예요.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월남이 생선생 이걸 압니다. 왜냐? 일본에 다녀봤고 미국에 다녀봤고 정치를 해봤고. 그런데 그걸 알 만한 사람들은 친일이 돼서 돌아가가지고 애국지사는 숫자가 열에 하나도 찾기가 어려워요. 몽땅 친일로 넘어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찾아내. 이 지금 우리가 이거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보통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계 강국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이렇게 산다는 게 이거 보통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이 그 일제에서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요, 이게 비교가 지금 잘못되는 것 같지만은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그들의 세상보다 이게 더 나쁜 세상입니다. 물론 그들도 지금 군대 생활을 10년, 12년 시키죠. 막 착취하죠. 그런데 일본은 그보다 5배, 10배 더 악하다고 보면 돼요. 물론 김정은이가 뭐 기쁜 이쁜 여자들 뭐 다 갖다 저 주변에 세우고 뭐 그런다 그러죠. 일본이 그 했으면 그 더 합니다. 그 일본은 또 우리 민족도 아니에요. 이거 참 환장하는 세월, 눈물겨운 세월, 극단에 처한 얼음장 밑에 팍 얼어버린, 점점 얼음이 내려오는 그 속에 물고기 같이 된 우리 대한제국의 2천만 어떻게 살려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음 지금 몇 부를 읽은 거예요?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엄청 바쁩니다. 다음 제 9부에서 8부를 읽었군요. 예, 9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